안녕하세요. C 플러스 인터내셔널의 현학부입니다. 반갑습니다. 피딕 개정판에 대한 소개, 오늘이 12번째 시간입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피딕 개정판에 대한 소개는 1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야기들은 피딕 개정판과 관련된 제 다음 카페, 현학봉이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다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크레임에 대한 거고요. 건설 계약 관리에 있어서 크레임만큼 중요한 게 없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그것을 쟁취해내는 수단이, 계약적 수단이 크레임이기 때문에, 결국 계약 관리 한다는 것은 이 크레임 관리를 한다는 것, 그리고 다음번에 말씀드린 마지막 기회에 말씀드릴 분쟁 관리를 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크레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좀 간단하게 1999년판하고 2017년도 개정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크레임의 정의, 99년판에는 크레임을 정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판에는 크레임을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그 1999년 판은 발주자 크레임하고 시공자 크레임이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발주자 크레임인 경우에는 2.5조항, 그리고 시공자 크레임인 경우에는 20.1조항,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던 것을 2017년도 개정판에서는 발주자 크레임하고 시공자 크레임을 모두 20조항에 통합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도 발주자 크레임이 됐건 시공자 크레임이 되었건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9년판은 발주자 크레임인 경우의 절차하고 시공자 크레임인 경우의 절차가 달랐었거든요. 그것을 통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달라진 게 뭐냐면 크레임의 대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1999년 판인 경우에는 시공자 크레임인 경우에는 공기연장, extension of time for completion, 이렇게 되는 거, 공기연장하고 additional payment, 추가 지급에 대한 것이 크레임의 대상이었고요. 근데 발주자 크레임인 경우에는 하자 통지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 지급, additional payment, 이 두 가지가 크레임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판에서는 그 두 가지 외에 기타 등등 other relief를 크레임의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99년 판을 쓰는 경우에 크레임 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시공자인 경우에는 공기연장과 추가 지급이었다. 발주의 경우에는 하자 통지기간의 연장과 추가 지급이었다. 그것만이 크레임의 대상이었다. 이랬던 것을 2017년도 판에는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크레임의 대상에 편입했다. 이제 굉장히 달라진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엔지니어, 어떤 발주자가 이것을 볼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시공자는 그 볼펜 아닌데 이거 그 샤프인데, 펜슬인데, 이거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 이러한 부딪힘까지도 크레임의 범주에 포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레임의 절차, 규정도 좀 많이 달라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레임의 대상, 이게 99년도에는 시공자 예를 들면 공기연장하고 추가 지급이라 했잖아요. 그런 경우의 절차하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other relief, 이런 경우의 절차를 나누어서 적용하는 그런 규정을 2017년도는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공견장하고 추가 지급에 적용되는 절차를 먼저 알아보면, 자, 처음에는 노티스해라. 그리고 노티스 한 다음에는 엔지니어는 레드북이나 옐로북. 그 다음에 이제 발주자. 이제 시공자 크림은 발주가 되겠고요. 발주자 크림인 경우 시공자가 실버북인 경우에는 초기 회신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노티스에 대해서 시공자 또는 발주자가 제출한 노티스에 대해서 초기 회신, 그 노티스를 받아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초기 회신. 이것은 이 초기 회신은 99년판에는 없었어요. 이 초기 회신을 하도록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contemporary record,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취합해라. 이것은 뭐 99년판하고 2017년도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는 fully detailed claim 제출해라. 실제적으로 클레임은 이 fully detailed claim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노티스를 하고 초기 회신을 하고 입증의 근거를 모으는 것은 이거는 절차 규정일 뿐이에요.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고 클레임의 시작은 상세 내역을 제출하는 시점, fully detailed claim을 제출하는 그 시점이 실질적으로 클레임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이 제출되면 결정해야죠. 결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절차 규정입니다. 여기서 이 절차 규정에서 약간씩 좀 달라진 것들을 말씀드리면, 99년 판에는 첫 번째 절차에 노티스를 하지 않으면 이제 권리 박탈했죠. 이것은 이제 2017년도 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공자가 노티스를 했다. 근데 좀 늦게 제출할 수 있잖아요, 노티스를. 그런 경우에 상대방인 엔지니어, 이것은 이제 레드옐로, 실버빈 경우 발주자가 14일 이내에 시공자가 제출한 것을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에 대한 회신을 초기 회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엔지니어 또는 발주자가 내가 받아줄게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 노티스가 유효한 것이 되고, 근데 발주자 또는 엔지니어가 그 노티스를 거부해버리면 그 유효하지 않은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99년 판과 똑같이 권리 박탈당하죠. 그런데 시공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다. 그래서 늦게 제출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99년 판에는 그걸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불가피한 경우, 그것이 뭐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늦게 제출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초기 회신을 새롭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늦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도 발주자가 리젝트 해버리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시공자는 아까 fully detailed claim, 클레임의 상세 내역을 제출할 때 내가 왜 늦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거기에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정 절차에 의해서 결정할 때 그 시공자가 늦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2017년도 판에 새롭게 도입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엔지니어 또는 임플로이어가 시공자가 제출한 노티스에 대해서 14일 이내 회신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게 되면 늦게 제출된 거라 하더라도 엔지니어 또는 발주자가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규정도 새롭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통지하고 나서 초기 회신한 다음에 이제 입증의 자료를 취합하고, 그 다음에는 fully detailed claim, 이제 클레임 문서를 제출하는 게 네 번째 단계인데요. 이 네 번째 단계는 2017년도 판인 경우에는 84일, 그러니까 그 클레임 사건을 인지했었어야 되는 날부터 8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9년 판은 42일로 되어 있었는데 좀 늘렸죠. 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fully detailed claim 제출하지 않으면 2017년도 개정판에서는
권리를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타임바가 두 개 있다. 통지를 못해도 권리 박탈, 그 다음에 상세 클레임을 제출하지 못해도 권리 박탈. 이 상세 클레임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99년도판은 권리 박탈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판에는 상세 클레임을 제출하지 못해도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상세 클레임이 제출되게 되면 그 결정 절차에 의해서 이 결정 절차는 이전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 피리 개정판의 속에 6회차를 보시면 계약적 결정 절차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전판이나 그 개정판이 똑같은 건데 클레임이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그러니까 2017년도 개정판에서는 84일 이내에 제출하는 클레임 사건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었어야 되는 날부터 84일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 그 클레임이 장기간 뭐 84일 이상 더 뭐 3개월, 6개월 막 이렇게 간다.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제출하는 것을 잠정적인 클레임, 인트림 클레임으로 간주를 하고 그 이후에는 클레임의 효과가 끝날 때까지 매월 잠정 클레임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이전판, 99년판이나 2017년판이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금액은 기성 지급 절차에 의해서 기성 지급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 이것은 뭐 이전판이나 2017년판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듯이 2017년판에는 공기현장 추가 지급, 발주인 경우에는 하자 통지기간 연장 추가 지급, 이것 이외에 기타 등등도 클레임에 포함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야기한 절차가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고 막바로 결정 절차를 통해서 결정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내가 엔지니어가 이것을 이제 아까 볼펜이라고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나는 그 볼펜 아니야. 이건 펜슬이야. 라고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엔지니어의 결정하고 시용자의 결정이 충돌하잖아요. 이 충돌한다는 건 뭡니까? 이것 자체가 분쟁이에요. 분쟁. 그 분쟁이 지금 클레임 절차 규정에 역으로 끼어들어온 그런 경우가 돼버리는 겁니다. 2017년도 판은. 이전 판에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막바로 분쟁 해결 절차를 가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2017년도 판은 그런 것도 클레임으로 일단 와라. 이래 버렸어요. 근데 분쟁인데 클레임으로 온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017년도 판은 그런 것이 분쟁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계약적으로는 분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쟁인데 분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결정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두고 있다.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건데 계약적으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클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인데 클레임의 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각계 그 계약 조건을 다룰 때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